이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혹시 그 이 사람이 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 보고는 예. 김문수는 저질이고 이준석은 악질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김문수도 만만치 않은 악질이고요. 둘 다 하여튼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치 활동을 그만두게 하는 게 공익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정말 뭐 별의별 들어온 얘기를 다 했고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라는 게 남을 해치면서 남을 해코지하면서 그것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해대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했다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이런 사람들과 이런 방식으로 토론을 해야 되나 싶은 2시간이었는데 다행히 오늘로 끝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준석, 김문수의 얼굴을 반복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일단은 너무 저질스러웠고요. 네. 그냥 오히려 뭐 그 이재명 후보나 권영구 후보가 너무 그 피해를 볼 정도로 너무 저질스러운 둘을 만나서 이제 김문수와 이준석의 저질스러운 발언들 때문에 이 대선 후보 토론이라는 이 자체가 완전 무슨 폄훼당했다라는 것이고,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뭐 또래라고 해서 이렇게 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딱히 뭐 평가는 안 했습니다만 참 저런 발언하는 저 사람이 이 비슷한 동대의 대표성을 지니는 것 자체가 저희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약간 좀 쪽팔리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토론 이후로는 저 두 사람뿐만 아니라 두 개의 정당 자체가 사실상 이제 다음 선거 때 안 보는 것이 나라의 이익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댓글로 이런 게 올라옵니다. 네. 아니 대선 후보 TV 토론이면 가족끼리 보는데 네. 그 가족끼리 보면 그러니까요. 싸움이든 뭐든 맞습니다. 그러면 네. 단어 선택이나 네. 지금 저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런 거를 가지고 진짜 질문을 하고 답변을 강요하는 방식 이게 맞느냐고. 그리고 나이 40 정도 된 대선 후보가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문수가 김문수했고 이준석이 이준석했다. 예. 그들이 일체 어떤 뭐 정말 반전의 계기로 삼기 위한 토론, 건전한 토론 이런 것들은 아예 없었다. 특히 오늘 주제가 뭐였습니까? 정치 양극화 해소,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큰 타이틀 자체가 그랬습니다. 정치 양극화를 조장했죠. 예. 그리고 정치 개혁의 본인들이 대상자다라는 것들을 자인을 했죠. 1등 후보는 1등 후보에 충실하게 전략 전술대로 간 것이고 2등, 예. 3등 후보는 그걸 반전하고 또 자기들이 맨날 입으로 떠드는 중도층, 표심, 외연확장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결국은 자기들 이미 지지하고 있는 자기들 가두리 양식장만 열심히 두드렸다. 나머지는 외연확장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기대할 수 없고 거꾸로 뒤집어 보면 정치개혁에 본인들이 대상자다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외연확장에서 오히려 쪼그라들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김보관님께서는 너무 힘들어서 TV 꺼버렸어요. 이런 수준을 가지고 후보라니 정말로 답답하다. 딸한테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이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저게 아마 지금 조금 전에 우리 PD를 통해 확인해 보니까 아까 이준석 후보가 했던 발언이 있잖아요. 여성 혐오 발언. 예, 그게 지금 짤로 막 돌아다니는데 네. 이게 상상 초월의 네. 일인데 그러면 20대 남성, 30대 남성이 이준석을 지지합니까? 그 젓가락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냐고요. 아니 그 여성 혐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혐오를 해버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 대선 후보들이 나왔는데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네. 이렇게 저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돋보이고 싶어도 아무리 유력 후보에게 흠집을 내고 싶더라도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는데 이준석은 그걸 훌쩍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 말종을 보는 것 같아서요. 정말 어디서 배웠죠? 어떻게 저런 사람, 저런 인간 유형이 만들어질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혐오에 가득 차 있고 하여튼 자기 아니면 누구든지 여성이든 이주민이건 뭐 노인이건 누구든지 다 비정규직이건 또 가난한 저소득층이건 다 갈라치고 다 적대시할 수 있지? 전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이 여태까지 조국이든 무엇이든 간에 돈과 권력 말고 무언가를 진지하게 사랑하고 그걸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여태까지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 계속 갈라치기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면 누군가를 사랑한대요?
어떻게 믿습니까? 자, 그래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건진국수님은 젓가락이라고 해놓으면서 막 화가 이렇게 나는 막 이렇게 저 표정을 막 올려놓으시고 햇빛님 저질 충격이다.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겠다. 안선홍님은 주셨고요. 혹시나 했더만 역시나 최비님 정말 문수 준석 저질이다 이렇게 주셨는데 자 지금 저렇게 이제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저런 거를 꺼낸다. 뭐 여성이 어떻고 젓가락이 어떠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저 방식이 네. 저는 딱 보자마자 우와 이거 뭐야? 네. 대선 후보 TV 도면서 저런 단어를 선택해서 그게 맞나 아니냐는 식으로 질문을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이 대통령 선거가. 저거 아마도 저게 이제 그 라이브 방송 예. 생중계니까 망정이지 저거 만약에 편집 권한이 있었으면은 전부 다 잘라냈을 겁니다. 예. 어떤 방송국도 저 발언을 그대로 내보낼 정신을 갖고 있는 방송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이제 불쾌한 것이 그 여성 뭐 성기 젓가락이라는 이 단어를 보고 제가 지금 뭘 보고 있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도 그렇고요. 사실상 이게 그 젓가락 이런 발언들이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도구나 공격 포인트라고 생각했는 것도 왜 저 사람이 뭐 똑똑하다, 뭐 말 잘한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평가하는데 뭐 그래도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 유효한 그런 것도 없고 두 번째는 저는 이 맨날 말 끝때마다 수준이 뭐 그런 수준 알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정당이든 사실 다 존중을 기초로 해야 되고 사실은 제가 뭐 어떻게 싸가지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에 너무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젊은 사람이 뭐 똑똑하거나 잘 나가는 것의 표본이다라는 거는 정말 저희 또래가 정말 사회생활 잘하고요. 정말 잘 배운 사람들은 저런 말도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발 저런 것들을 유해 물질로 좀 정해서 저 영상 자체가 조금 좀 문제 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일락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셨네요. 저질도 저런 저질이 후보로 나온다는 것이 정말 화병 나서 못 살겠네 이렇게 하셨고 정경숙님은 최고의 저질이다. 김 작가님은 전국민 충격 고소합시다 이러면서 느낌표를 한 10개쯤 올려주셨습니다. 악질 얼굴에 나타나네요. 국민 모독죄 고발 안 되나요? 이렇게 하셨고 야 이런 방식으로 진짜 준석 젓가락 뭐 이런 말 진짜 충격 저질이다. 왜 이러냐 선거 포기한 듯 이렇게 하는 거고 와 근데 이게 실제로 계산을 하면 좀 자기한테 표가 끌려오는데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 본인이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말을 잘하는 것과 토론을 잘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준석 후보는 항상 본인이 토론을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고 점수를 까먹는 뭐 이런 이제 결과들이 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지금 그 젓가락 뭐 이런 거 정말 많은 혐오를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마 이재명 후보가 수많은 것들을 대받아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절제하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본인의 일종의 수신제가 당신 개인 수신제가나 잘하라는 식으로 아주 절제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마침 어제 오늘 계속 뉴스에 지금 성상납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씨가 누구누구는 어떻게 해서 운명을 달리했다 등등까지 쓰면서 여러 가지 또 뉴스타파에서 접대한 그 리스트가 나왔죠. 금액과 거기에 가로치고 성상납 딱 써 있습니다. 뭐라도 다 대받아치려면 칠 수 있었죠. 그런데 굉장히 절제하면서 자제하면서 어쨌든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죠.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말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점수를 까먹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거기에 이제 프레이밍, 본인은 굉장히 그런 프레이밍에 대해서 잘하는 것처럼 평소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격을 할수록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본인의 성상납을 자꾸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이밍에도 실패했다. 그런데 오늘 이준석 후보가 결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초반에 12월 3일 내란의 밤에 당신 뭐 했어? 딱 그거 이제 물을 때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오는 그걸 물을 때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제가 볼 때 한 번만 더 몰아쳤으면 거기서 거의 눈물 나올 뻔했습니다. 자 내란의 밤에 어디 가서 뭘 했나 집에 빨리 가서 샤워하고 왔다라고 했는데 그 사실 실제적 진실을 우리
신용환 교수님이 알고 계시죠? 근데 네, 여기서 네, 뭐 알고 공개하기 잘 알고 어렵지만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저녁 먹고 술 먹고 2차짜리 갔습니다. 예. 2차까지 술집에 갔고 2차 술을 많이 술집이라는 먹었죠. 거는 그냥 바 같은 데 한번 갔다는 술집을 이야기죠. 간 예, 거죠. 예. 네네. 그렇게 가고 민간인 저 회장이 같이 있었고. 민간인 회장이 있었고 또 유력한 정치인이 함께 갔고 그때 술을 먹다가 놀래가지고 네네. 왔는데 집에 와서 샤워하고 왔다라고 아니, 했는데 근데 신 교수님 이해가 안 되는 게 술 먹은 게 강남이라며요. 강남입니다. 이 사람 집은 동탄이잖아요. 집에 경기도 가까운 화성. 된다 그랬죠. 강남에 집이 있나 보네요. 아니 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집이 몇 채인지 모르지만 네네. 우리가 아는 바로는 동탄이 지역구니까 동탄에 간 거잖아요. 네네. 강남에서 여의도 가기도 바쁜데 강남에서 밑으로 내려 화성 동탄에 갔다 거기서 다시 여의도를 갔다는 건 갈 마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답변 중에 집 가까운 데에서 마치 먹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집이 그럼 강남에 진짜 있나? 강남하고 여의도 사이에 집이 있나요? 그러니까 아, 또 있나요? 그게 이준석의 헷갈리고 집이?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안 돼요 여러 가지로.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이제 발언 내용 가지고 하나하나 저희들이 진위 여부를 좀 따져볼 텐데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런 여성 혐오 발언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단어는 구체적인 용어는 선택하지 말고 그냥 그럼요. 여성 혐오라고만 그냥 통칭하겠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불쾌하면서 저지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인권연대 사무국장을 하고 계시니까 자 저런 발언을 대선 후보 TV 토론 과정에서 했다 여성 혐오 발언을 아, 이 사람 오늘 그러면 여성 단체들이 이 문제를 아 그냥 그럼요. 아 이건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만약에 자기가 그 발언 있잖아요. 저질 여성 혐오 발언을 준비해 왔다 그러면 진짜 악질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리 점검한 거잖아요. 그리고 TV 토론에서 후보의 준비된 말이라는 건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캠프가 같이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 집단 자체가 얼마나 저질인지 얼마나 고약한지 인류의 반을 그렇게 모욕해버리고 여성이 아닌 남성이 들을 때도 모욕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고 만약 즉흥이라면 이준석이 평소 그 두뇌 구조 평소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준비한 멘트든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자기의 세계랄까? 이런 게 구현됐다든지인데 어떤 경우라도 이 사람은 정치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국회의원 임기가 3년 뭐 좀 적게 남아 있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은 정계에서 퇴출돼야 될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오늘 발언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어떤 판단하는가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정치인이 저렇게 여성 혐오 발언을 했을 경우에 이게 통상적으로 어떤 이런 이제 예를 들어 절차를 이렇게 거쳐가면 저는 국회에서 제명시켜야 된다고 봐요. 제명. 아니 진짜로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금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뭐 단일화를 하고 싶든 유력 정치인으로 부각되고 싶든 뭐 어떤 정치 욕심이 있더라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넘지 않아야 될 선 같은 게 있어요. 네. 자 아까 TV 토론은 19금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 보고 있어요. 8시부터 10시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리고 학생들 교육용으로도 초등학생부터 다 보고 있어요. 근데 4명 중에 하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4명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힌 사람이 그런 저질 악질 발언을 해요. 그래도 아무 일도 없다고요? 아니 내란을 일으키고도 아무 일도 없다는 거랑 똑같이 그건 대한민국 정치가 아무리 망가져도 용납할 수 없는 거고요. 대선 결과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준석 같은 저질은 국회에서 제명해야 됩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 못하게 해야 돼요. 하여튼 퇴출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성단체도 나설 것이고 네. 또 지금 당장 조성은 작가도 지금 아까 뭐 굉장히 격분했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 선택에 대해서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무슨 공포 영화에서 성범죄자들이 저지르는 그런 영상이 싹 지나가는 것처럼 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의심이 갈 정도였고, 그리고 그 말을 던졌으면 던진 의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무슨 어떤 효과를 발해서 그걸 뭐 공격용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그럼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 다음도 없고 그냥 굉장히 막 어떤 감정적으로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딱 던지는 걸 보면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정말 근데 저는 조금 반대인 게요.
그 불쾌하시다고 해가지고 그냥 여성 혐오 발언이라고 하면은 이준석이 나중에 정확하게 어떤 발언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젓가락까지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언론에서 아무리 네네. 유튜버지만 이거 이제 네. 어디까지 정리하고 해야 될지 하고 우리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와, 저게 이제 대선 후보 정말? 토론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구영탄님도 준석이 왕저질 정치계 퇴출시키면 좋겠네요라고 하면서 지금 뭐 격분된 발언 이제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야 저명 퇴출이다 진짜 저질이다 퇴출이 답이다 정말 불쾌했습니다 고발합시다 국회의원 제명 찬성입니다. 아 진짜 오늘 또 잠을 못 자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뭐 대선 마지막 토론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런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발언을 이제 함으로써 다들 사람들이 충격을 계속 받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너무 화가 나는 게 예를 들어 지난 토론회에서 그 미세먼지가 영향 미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은 2%밖에 안 된다. 중국과 미세먼지가 예. 이거 잘못이라고 언론에서 여러 차례 이제 바로잡습니다 예. 했잖아요. 그 얘기를 오늘 이재명 후보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예. 아니라 24%고 예. 그러니까 한 일이 공동 대응해가지고 같이 한번 협력해서 이건 미세먼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보통의 사람은 어떠냐면 아 제가 착오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자기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아 그건 발음이 셌다든지 뭐 근데 이 사람은요 정말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뭐 자기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문제 제기하거나 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하나도 없고요. 남에 대해서는 막 비아냥거리면서 뭐 알기나 하냐 이러면서 계속 윽박지르거든요. 와 이런 사람이 작은 권력이라도 갖게 되면 지금 대선 토론에 나와서도 이 정도인데 카메라가 보고 있는데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만약 지금 국회의원보다 조금이라도 더 큰 권력을 갖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한테 모질게 굴지 얼마나 험하게 굴지 두려울 지경이에요.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정치평론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런 사건이 터질 때 가장 먼저 분석해 드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준석 후보의 오늘 이 발언은 며칠 남아있는 대선 가도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이슈가 되어서 본인이 대국민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출마를 지속 못하거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벤트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수 진보 또는 유튜브 안에서 이준석 편들다 아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공론의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 정확하게 뭐 징계 국회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고 사회 단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요건 아마 방송심의위원회 등등에서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대권 후보였기 때문에 그게 생방송이라는 이유로 용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오늘도 제가 몇 번 지난 첫 번째와 두 번째 토론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1등 주자가 조금 어떻게 보면 오늘도 답답하게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노력한 점이 뭐냐면 내가 안정되게 국정을 이끌 준비된 대통령 후보다라는 면을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자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답변할 것도 안 한 게 많아요. 실제로 억울했을 거예요. 굉장히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 내가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일부러 안 하고 넘어가고 못 하고 넘어가고 시간상. 그런데 전략적으로 보면 뒤집어서 지금 이제 내일부터 해서 블랙아웃 기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새로운 핫 이슈를 만들어서 감점되지 않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실제 대선 캠프에서 회의를 해보면 마지막에는 어떻게든지 물론 쫓아가는 자들은 뭐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지만 1등을 달리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제 그 전략인데 그거엔 굉장히 충실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쫓아가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좋은 쪽의 이슈나 인파이터로서 파고들면서 제대로 공략할 수 있는 이슈를 만들었는데 지금 자뻑하는 이제 이슈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면 저거는 자 오늘 밤에 이제 보세요. 이게 분명히 단일화 테이블에 앉을 거예요. 저 핵심들이 예. 이 얘기가 굉장히 주된 이유 중에 하나로 나올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 지금 이제 단일화 우리가 테이블에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지금 댓글창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한 22,000분이 들어와서 글을 올리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발언을 그대로 쳐지 않습니까? 이거 타이핑하지 않습니까? 다 이게 비공개 발언으로 처리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구글의 그게 맞죠. 프로그램상
그렇게 지금 표시를 하면 아니 그 미국 회사인 구글도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자동으로 혐오 발언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글자를 살리지 않고 저도 이제 볼 때마다 지우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 그대로 그냥 쳐서 올리지 마십시오. 여성 혐오 발언, 비하 발언이 아니라 저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는 본인이 대선에 계속 종주를 할 수 있느냐 완주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까지도 내일 나오면 이게 막바지 대선 판도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야 정말로 같이 보던 아이가 이준석 발언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부모로서 대답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지금 또 댓글까지 라이언 정님께서는 올려주고 있고 이 사람은 대권 주자 맞습니까? 당장 사퇴하세요라고 이렇게 격앙된 지금 의견을 아니, 그리고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이런 일로 사퇴하거나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인간 종자가. 그런데 이준석과 함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또 그 당의 여러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선거운동에서 손 떼세요. 그리고 양심 선언하세요. 이준석이라는 인간 말종과 함께 있었던 과오를 뉘우치고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사죄하세요. 그리고 이준석 대통령 되면 안 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 인간으로서의 기본이 안 갖춰진 사람이라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청하세요. 그런데 지금 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까 그 정도 발언을 하면 방송 진행자가 이거 발언이 진짜 문제가 있다. 딱 본능적으로 알 거 아니에요. MBC에서도 제일 그래도 유능한 또는 실력자가 진행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완전히 선을 넘었다라고 해서 이거 지금 사과를 바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뭐 편집을 하겠습니다라든지 제지를 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근데 모양이죠. 전교현 대표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나운서가 아마 제가 그냥 감싸는 얘기를 한다면 놀랐을 거예요. 상상 이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틀이 있잖아요. 예, 예. 뭐 규칙 같은 게 이제 아니, 그 있으니까. 틀을 훌쩍 넘어가 버리니까 뭐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그 발언 자체의 충격 때문에 지금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정말 화가 났던 게 뭐냐면은 그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재명 후보한테 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말을 뱉어도 이건 실수라는 것을 왜 자각을 했으면 얼른 걷어들이던지 즉시 이건 좀 과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이죽거리면서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 끝나니까 끝나서 그냥 그 발언만 남은 거예요. 제가 바로 이제 이준석이 이준석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 습관성으로 이제 강론에 집착하면서 자기의 그 현 학적 자세죠. 그야말로 이제 이게 한 끗만 더 가면 완전 잘난치기인데 오늘은 완전 잘난치기를 하다가 이제 자폭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HMM의 전신이 뭡니까라고 물었어요. 저희 기업인 출신들은 그런 질문을 그걸 지가 그냥 지가 본인이 얘기하면 되는 거를 하도 제가 화가 났어요. 네. 본인이 얘기하면 되는 걸 갖다가 현대상사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굳이 물어요. 모를까봐. 모르면 또 거기서 잘난 척 하겠죠. 그것도 모르냐고 하려고 그랬죠. 헌법 8조 딱 묻죠. 아니 전문 10장 130조 부칙 6조 9차까지 개정 6공화국 헌법 8조 다 일일이 알아야 돼요?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온 국민이? 이거 모르면 국정 못 이끌어요? 못 이으면 못 이끌어요? 항상 습관이 이렇게 강론에 집착하면서 그거 모르면 면박 주고 창피 주고 그러면서 이제 하버드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 예. 이런 강론에 집착하는 거에서 그러다가 오늘 자폭이 됐다. 정말 바라는 거는 1차, 2차에서 그 두 사람에게 단 한 가지도 대한민국의 국정을 어떻게 이끌겠다. 미래 가치, 비전, 철학에 대해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정치개혁이고 어떤 그런 양극화 해소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비전이라도 좀 보여지기를 바랬으나 역시나 혹시나가 이제 역시나가 됐다. 그래서 이준석이 오늘도 이준석 했다라고 봅니다. 얼마나 지금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화가 났으면 댓글을 많이 써주셨는데 너무 빨리 올라가서 제가 사실 찾아서 읽기도 어려울 것 같고 정말로 지금 귀가 썩어버렸다고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씻을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있고요. 여기 저가 예.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전략적이라고 하니까 이게 자진 사퇴를 하려고 단일화하려고 숙간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그냥 정말 자기 정치 인생에 그냥 폭탄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오늘 이 방송 이 토론회 바로 직전에는 단일화를 안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 제가 그 의견 조금 수정하자면은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거의 머리와 정신이 똑같은 수준으로 이제 대화를 하고 발언을 하고 주거니 받거니 이 시간이 끊기면 너가 대신 그 욕을 해 하는 식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어받아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저급한 그 어떤 공격만 일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저게 의도적인 폭탄인가 싶기도 합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조 작가님 말씀하신 거 저 동의해요. 어떤 거냐면 70대 윤석열과 40대 윤석열, 저질 윤석열과 악질 윤석열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단일체예요. 그냥 이름만 김문수라고 돼 있고 이름만 이준석이라고 돼 있지 사실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면 이준석은 내란에 반대하는 것처럼 했지만 행태나 그 다음에 뭐 이야기나 가장 중요한 건 행동이잖아요. 내란의 밤에 어떻게 했느냐 이런 면에서 김문수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국힘의 저 계엄 해제 요구에 불참했던 추경호 등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다만 현란한 쇼를 보여줬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미 단일체인데요, 뭐 둘이서 이제 와서 단일화예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단일체다 이런 말씀 주셨고 지금 스픽스에서 조금 전입니다. 28분 전에 저희들이 속보라는 형식으로 오늘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누가 가장 잘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올렸는데요. 저희들 커뮤니티에 올려놨는데 지금 28분 동안에 26,000분이 투표를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가 가장 잘했다가 91%고요. 김문수 4%, 이준석 2%, 권영국 후보 3%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댓글 올라와 있는 거 한두 개 소개하겠습니다. 정경희님께서는 김문수, 이준석은 정책은 없고 실속도 없고 쓸데없는 정말로 이재명 대표만 쓸데없이 공격한다. 답답하고 짜증이 났다. 이런 것이고요. 사랑이님께서는 갈라치기로 우리 청년들의 뇌를 좀 먹는 개장수, 사회격리가 답이다. 이런 정도로 좀 격앙되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대통령 뽑는 토론 아니고 네거티브 김문수와 이준석은 자격 미달입니다. 박미경님. 그리고 오늘 토론 보니 화가 나서 투표가 더 말이 없습니다. 포투님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눈물 날 정도로 열받아요. 김문수, 이준석 이렇게 주셨고요. 불량 토론 보고 편두통에 시달리고 있다. 골 때리는 사람들. 진짜 싫다. 너무 싫다. 이렇게 해서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속보로 아까 올려놓은 게 지금 좋아요가 한 3,700개, 26,000명이 투표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누가 가장 잘했습니까? 26분 전에 올렸는데 역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동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준석 그 극혐 발언입니다. 정확하게 여성 혐오가 아니고 극혐 발언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가장 먼저 진단과 분석을 해드렸고요. 역시 이제 토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공세를 하지 않고 굉장히 안정감 있게 이제 관리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